의녀 반수, 궁궐 내의원에 속한 의녀들 가운데 수석 의녀에게 내리는 벼슬을 가리키는 말이다. 200여 년 전 정조 임금은 58이던 제주 여인 김만덕에게 이 의녀 반수라는 벼슬을 친히 내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평민의 신분으로는 감히 임금을 아련할 수 없었던 조선시대, 정조 임금은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의녀 반수의 벼슬을 내려 그녀가 입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당시에는 척박하기만 했던 제주도를 벗어나려는 백성들이 많아 육지로 나가는 일 자체가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김만덕에 대한 정조 임금의 배려는 조선 왕조 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과연 김만덕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임금이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궁궐에까지 부르게 되었을까? 매우 흥미롭고 궁금한 대목이다. 내외 도민의 정성으로 제주시 건입동에 건립된 모충사. 이곳에는 제주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김만덕을 기리는 묘탑이 자리 잡고 있고, 그녀의 삶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는 김만덕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 백성들을 구제하고 이곳 제주에서 삶을 마감한 만덕할망 김만덕. 지금부터 김만덕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자. 김만덕은 1739년 아버지 김응렬과 어머니 고씨 사이에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비록 가난한 선비 집안이었으나 자애로운 부모님 슬하에서 만석과 만재 두 오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잠시. 김만덕이 12살 되던 해 극심한 흉년과 더불어 전염병까지 온 섬을 휩쓸고 지나가자 이들 남매는 부모님을 차례로 여의고 만다. 게다가 친척들이 일할 나이가 된 두 오빠만을 거두어 기르면서 만덕은 그 어린 나이에 홀로 지내게 된다. 마침 근처에 살던 기녀의 도움으로 김만덕은 기방에서 심부름을 하며 지내게 된다. 만덕의 부지런함과 영리함을 마음에 들어한 기녀는 김만덕을 수양딸로 삼고 기적에 그 이름을 올린다. 기녀가 된 만덕은 틈틈이 익힌 가무 실력과 검은고 연주 솜씨, 빼어난 미모와 상냥한 성품으로 한양에서 내려온 벼슬아치나 풍류객들 사이에서도 이름을 날린다. 하지만 늘 정결한 몸가짐으로 정절을 지켰으며 기녀로서의 삶을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기에 자신이 양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양인 집안인 친척들이 자신으로 인해 천민 대접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만덕은 관청을 찾아가 기적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여러 차례 하소연한다. 간절한 눈물로 호소하는 만덕을 안타깝게 여긴 관에서는 그녀를 기적에서 삭제하기에 이른다. 이때 김만덕의 나이 23이다. 양인의 신분을 회복한 김만덕은 건이포 일대에 객주집을 차렸는데 특유의 장사 수완과 검소한 생활로 큰 재산을 모으게 된다. 그 무렵 객주집은 그저 술이나 음식을 파는 주막이 아니었다. 바다 건너 육지와의 무역을 통해 생필품을 얻고 제주 특산품을 내보내는 그야말로 교류의 요충지였던 것이다. 당시 영의정이던 최재공은 자신의 글 만덕전에서 만덕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그는 재산 늘리는 데에 가장 재능이 있어서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드리를 했다. 18세기 조선에서 김만덕은 이미 최고 경영자, 즉 지금의 CEO의 모습으로 무역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1792년부터 제주에 흉년이 시작돼 4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졌다. 나라에서 곡식을 실어보낸 배마저 침몰하고 백성들이 사경을 헤매자 김만덕은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1천금으로 육지에서 양곡 500석을 구입해
50석은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450석은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 쓰이도록 관에 기부했다. 1796년 김만덕의 구휼 소식이 조정에 알려지자 정조 임금은 김만덕의 소원을 물어 특별히 시행하라는 교시를 내렸고, 이에 김만덕은 2가지 소원을 밝힌다. 한양에 가서 임금님 계시는 궁궐을 우러러보고 천하 명산인 금강산 1만 2천 봉을 구경할 수 있다면 한이 없겠습니다. 그녀의 소원에 따라 정조 임금은 내의원 의녀반수 벼슬을 내려 김만덕을 입궐하게 하고 백성을 구한 그의 공로를 치하했다. 임금의 배려로 여행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받은 김만덕은 이듬해 봄에 평생을 꿈꿔온 금강산 유람길에 오른다. 백성을 구휼하는 데 전 재산을 바친 노년의 김만덕이 소망했던 것은 바로 임금 아련과 금강산 유람이었다. 한낱 벼슬이나 지위를 얻으려는 뜻이 없음이 분명한 이 2가지 소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기녀라는 신분의 굴레에 고통받았던 김만덕, 제주라는 섬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던 조선시대 여인으로서 겪어온 삶의 굴레들을 몸소 벗어던지고자 했던 의기가 아니겠는가. 그 후 순조 12년인 1812년 74을 일기로 영면할 때까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자선사업에 힘썼던 김만덕. 그녀의 삶은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실천한 것이었다. 제주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김만덕을 기려 추사 김정희가 남긴 글씨가 있으니 바로 이 은광연세다. 만덕의 은혜로운 빛이 세세대대로 이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김만덕의 소식이 알려지자 남녀노소 지고하에 상관없이 당대 조선 팔도의 세인들이 한결같이 만덕을 칭송했다. 이 중 초종 박제가가 김만덕을 기려 쓴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귤밭 깊은 숲속에 태어난 여자의 몸, 의기는 드높아 줄인 백성 없었네. 벼슬은 줄 수 없어 소원을 물으니 1만 2천 봉 금강산 보고 싶다네. 의젓이 다듬은 모습에 돛대도 높이 남쪽 별은 빛나 임금님도 기쁨을. 바삐 말에 올라 금강산으로 향하니 햇빛도 바람결에 놀이개에 찰란타. 김만덕은 1812년에 삶을 마감했지만 역사 속 실존 인물의 연희 이야기들처럼 끝나지는 않는다. 18세기에 태어나 21세기를 살았던 김만덕의 근면, 자주, 박애정신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유교 사상으로 굳건했던 조선시대, 변방의 섬 제주도에서 천시되던 상업활동으로 큰 부를 이루었던 여인, 그저 자신의 풍요로움에만 만족하고 안주한 것이 아니라 주저없이 백성들과 나누는 데서 기쁨을 누렸던 인물. 새로운 시대를 제시할 새로운 인물로서 도약하고 있는 김만덕.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김만덕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치는 이제부터 빛을 발할 것이다.